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4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20일까지입니다. 그게 이번 일주인데, 자, 이 동안에 신당이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의도가 신당 천국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은 민주당을 얼마 전에 탈당했던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의원, 이 원칙과 상식이라고 본인들이 이름을 붙였죠. 이 사람들이 미래대연합, 저도 이걸 보지 않으면 워낙 여러 개라서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런 창당 발기인대를 연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의 방탄정치, 패권정치, 승자독식 정치, 무능과 무책임의 그들만의 정치를 타파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모두의 나라로 가자. 뭐 이렇게 이제 기치를 내걸었는데, 뭐 이것만 보면 반 윤석열, 반 이재명, 뭐 이런 거 분명해 보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출신들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더 이상 정치 활동을 하기 어렵다, 뭐 이래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반 윤석열보다는 반 이재명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왜? 자기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아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쪽 내부의 일들도 그럴 것이고,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늘 이재명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비판하는 이유하고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 다음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이 사람들도 합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역 의원은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사람들이 신당 창당 발기인대를 열고요. 자,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닌 모양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16일 오후, 그러니까 내일 모레네요. 서울 여성플라자라는 데에서, 이건 또 이름이 새로운 미래입니다. 미래자는 뭐 같은데 새로운 미래. 창당 발기인대를 여는데 또 기치는 이런 겁니다. 극한의 진영 대결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국가 과제를 뭐 해결하겠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보면 역시 극한 진영 대결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을 얘기하는 거죠. 좌우 뭐 이런 걸로 대표되는 그 정당들을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 역시도 뭐 결국 반윤 반명 아니냐.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바로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 그 팀과 비슷하게 여기도 역시 반 이재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성격을 규정할 수밖에 없고, 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하는 당은 또 이름이 개혁신당입니다. 그거는 20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갔습니다. 중앙당 창당대회는요, 창당 발기인대보다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이거는 20일에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면 이제 정식 당이 된 겁니다. 창당 발기인 대회는 아직 정식 당 단계는 아니고,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하고 나서 이게 정당법에 보면 그 전국 시도 5개 지역인가? 뭐 거기에 시도 지부를 둬야 중앙당 창당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은 그걸 마쳤다는 뜻이죠. 뭐 그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속전속결해서 마쳤다. 그러니까 중앙당 창당대회를 20일 날 여니까 여기가 정당의 구조로 보면 가장 현재 앞서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현재 자기네들 뭐 당원이 한 5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경북, 여기에 이제 5개 시도당 창당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수도권 3개에다가 대구, 경북이니까 이제 호남권, 그 다음에 중부권, 그 다음에 PK, 뭐 이런 데는 이제 아직 그 시도당 창당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여의도에는 양양자 현역 의원이죠. 이 사람이 하는 한국의 희망이라는 정당이 이미 있습니다. 작년 6월 26일에 창당 발기인대를 했더군요. 그리고 또 금태섭 전 의원이죠, 여기는. 이 사람이 하는 새로운 선택이라는 정당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9월 19일에 창당 발기인대를 했더군요.
그러면 이거 2개, 이번 주에 3개, 그러면 우리가 알만한, 과거에도 뭐 신당이라는 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정치 후기자들이 그냥 그럭저럭 한 줄이라도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신당들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전현직 대표, 전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정당이 지금 여의도에 5개가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전례 없는 일이죠. 전례 없는 일. 자, 정말 저희처럼 30년 넘게 그 정치부 기자를 하고, 뭐 제가 뭐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것까지 따지면 거의 40년이 돼 가는데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그만큼 분석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 뭐 정치를 분석하지 않고 그냥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사실 유튜버들 중에 태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제 눈에는 정치를 분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 주장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민주당 편이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편입니다. 그쪽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당을 악마화하는데 굉장히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약간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자,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떠냐. 왜냐면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지만 민주당 지지자도 그에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걸 분석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당 현상도 바로 그런 거하고 연결돼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한국 정치에서 전례 없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처음 보는 현상이 지금 여의도를 휩쓸고 있을까?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첫 번째 이유는 0.73%포인트라는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로 승부가 났던 지난 대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진 쪽에서 승복을 못하는 거죠. 0.73%. 그 뭐 4만 표인가 3만 표인가 뭐 5만 표인가 요 정도 되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뒤집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승복은 하긴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승복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뭐 탄핵 얘기까지 해가면서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것도 전례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 지지율, 국정운영 지지율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거의 2배, 1년 8개월 됐습니다만은 거의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갤럽 기준입니다만 거의 2배. 다른 데도 뭐 비슷합니다. 이 현상이 개선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잘 못한다. 이게 거의 2배입니다. 잘한다 보다. 이것도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전직 대통령들 그 5년간 이 국정운영 지지율의 추이, 그거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취임하자마자 한두 달 빼고 그 이후로 내리 7월부터 재작년 7월부터 내리 지금까지 부정평가가 거의 2배에 이르는 경우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도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왜? 부정평가가 높으니까. 그걸 개선하라는 노력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새로운 현상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중앙정치 경험 없죠. 이재명 대표도 뭐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했지만 그거와 중앙정치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과 입법부 제1당, 제1야당 대표, 이것도 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치인들,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그냥 시쳇말로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뭐 정치를 알아?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것도 자꾸 신당을 만들게 되는 동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1당과 2당의 여의도 지배, 여기에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양양자 신당이 나올 즈음이, 이때 신당 나온 게 창당 발기인 데가 6월 26일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갤럽 기준으로 봤더니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1, 부동층이 29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갤럽이 아마 제 기억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1%가 오차 범위일 텐데, 국민의힘과 부동층, 무당층이 오차 범위 냅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나 무당층 지지나 똑같다. 민주당 지지나. 과학적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금태섭 신당이 9월 19일 날 창당발기인대회를 했는데, 이때도 보면 국민의힘 33, 민주당 32, 부동층 29, 정의당 5, 기타 1. 이때도 국민의힘, 민주당, 부동층, 무당층 이 세 개가 오차범위 냅니다. 오차범위 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이제 세 개의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바로 엊그제죠. 갤럽이 발표한 걸 보면 국민의힘 36, 민주당 34, 무당층 25, 정의당 3, 기타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과 무당층을 비교하면 오차범위 바뀝니다. 그렇긴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인 2%포인트라는 오차범위 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여전히 무당층의 맹위, 이거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당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은 무당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당층이 서열상으로는 제3당이지만 따지고 보면 1, 2당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과 중앙 정치 경험이 없는 제1야당 대표, 나는 정치 경험이 있어. 더군다나 이 뒷배경에 이낙연 전 대표도 있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있고 이러다 거의 정치에는 이무기 수준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 잘하면 될 거야,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의도가 신당 천국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이거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네들보다 정치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굉장히 큰, 더군다나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이게 지금 총선이 한 87일 정도 남았습니다. 87일. 그런데 87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다 뭔가 총선 승리를 위한 승부수를 던질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제3자의 눈에 비치는 거는 그거 별 효과 없을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당의 공간이 커진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거기다가 또 하나, 이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 금태섭은 금태섭대로, 양양자는 양양제대로, 이낙연, 그 다음에 조홍천, 이원욱, 그 다음에 김종민, 거기다가 이준석까지 다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 일종의 유아독존 현상입니다. 남하고 제대로 협력할지 모르고 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각계약진으로 무려 지금 현재 여의도 정치권의 정치부 기자들이 알만한 신당이 5개가 뜨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 저도 처음 겪는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각계약진으로 나가면 우리 다 그냥 기호 4, 5, 6, 7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다. 4, 5, 6, 7, 8 이렇게 되겠죠? 정의당이 3번이 되고 정의당은 현역 의원이 6명이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다 뭉치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개성이 워낙 강하고, 그리고 전부 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아닙니까? 이런 생각에서 각계약진을 하게 되면 그 정당에도 또 다 출마자가 몰리게 됩니다. 자기네들 말로는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합친다, 빅텐트로.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거 합쳐진다고 장담도 못하지만 또 합쳐지지 않는다고 장담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과거 경험으로 보면 합쳐진 그게 제3지대 빅텐트로 딱 하나로 모아진 적은 없습니다. 과거에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물음표로 남겨놓고 이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합치겠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 합쳐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알 수가 없다, 이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자, 기자들도 놀랄 정도로 지금 여의도가 신당 천국이 됐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이제 제 나름대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아마 각 지역구마다 사정이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빅텐트가 설치되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각계약진식의 신당의 파괴력 뭐 거의 없다고 보고, 아마 비례대표에서 뭐 한 두세 석, 이준석 신당은 뭐 한 서너 석 뭐 이 정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뭐 크게 정치판을 좌우할 것 같지는 않죠. 그러나 만약에 빅텐트가 성사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적어도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뭐 거의 한 10석 가져갈 거고,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사람들 이삭축기 같은 걸 통해서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 빅텐트로 원내 교섭단체를 노려볼 만하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신당 천국이 됐지만 이 신당 천국이 나중에 정말 힘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건 빅텐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고, 빅텐트가 되더라도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교섭단체가 저는 총선 전에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 양당에서 공천 탈락한 현역 의원들 쭉 모아놓으면 20명 안 되겠습니까? 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국고보조금이 거의 100억 원대를 넘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변수죠. 돈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게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실제 총선에서 20명이 넘어야 교섭단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 신당 천국, 그러나 이 신당 천국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는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에 빅텐트가 설치된다면 그거는 제법 파괴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또 무수한 고비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